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편의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을 표방하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오늘 TV민생연구소에서는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 최백은 교수님 정철진 경제평론에 나와서 열띤 토론해 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도 큰 화제가 돼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이 코로나19도 제대로 빨리 극복해야 되겠지만 이 경기 침체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역시 소상공인들의 경기 침체 문제, 또 노동절을 맞이한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 이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원 신발 제조업 대표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평론가님 어제 이어서 또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강원 대표님, 신발 제조업 하면 뭐 운동화도 있고 뭐 구두도 있고 정장도 있던데 주로 어떤 걸 만드시는지 하고 요즘 코로나19 전국에서 정말 업체 대표님으로서 느끼는 피해가 가장 생생하실 텐데 그냥 네네. 정말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네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26년째 예.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장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약 60에서 70% 정도 줄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시민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식도 안 하고 또 안 입고 안 사고 그래서 더욱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제조업이 60, 70% 매출이 줄었으면 이제 그 관계업들 있잖아요. 여러 네네. 그 전후방 산업들, 연계 네네. 산업, 그 회사들도 다 힘들다고 그러죠, 업체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시면 다 그 이야기는. 그렇죠. 전부 다 힘들다. 빨리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회생의 길로 가서 우리가 다 같이 옛날처럼 좀 발로 뛰는 그런 좀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저희가 이렇게 피부로 이제 와닿는데, 근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실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은 실은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먼저 맞게 됐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아예 외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그냥 이 이제 방역 체계, 생활 방역 이 직전까지는 나가지를 못하니까 돈이 있어도 소비가 안 됐던 것이고요.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주문을 한다, 온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네 소상공인은 거의 오프라인 베이스잖아요. 예. 예, 식당에 가는 거고 누가 와야 거기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었고 특히 우리의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구조를 보면 임대료가 상당 부분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장사는 안 되고 한 달, 두 달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이렇게 장사 없이 임대료만 내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소상공인분들에게 왔고 그래서 지원도 역시 가장 먼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창업의 꿈이 무너질 때 소상공인 분들 얼마나 큰 아픔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게라는 게 세가 있잖아요. 월세. 월세 딱 석 달 못 내면 이미 못 갚아요. 지금 아예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심각합니다. 지금 최대한 버텨보려고 버텨보는데 저도 안 되면은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직원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정리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진짜 어저께도 네탭을 받았어요. 저희 웨이팅하는 가게거든요.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앞에 가게도 그 50몇 평짜리 가게가 있는데 나간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근데 보여는 오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집도 그러고 그 옆에 앞에도 그러고.
피자 브랜드로 8년 한 거죠. 피자 브랜드. 처음에 창업할 때 비용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들었죠. 대략 준비금까지 해서 한 1억 3천 정도 들었죠. 원래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면 억대가 안 넘고는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어려워요.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시장이 너무 포화 상태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자기 손님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널 못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어느 순간부터 너, 나 이게 아니야. 다 전부 다 이게 원수가 된 거예요. 배달 시장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 조그만 식당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들어차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왜? 시장은 한정돼 있잖아요. 딱 석 달이더라고요. 석 달 손님 딱 안 들어오면 그 이상 갚을 능력이 안 돼. 왜 그러면 200일 때, 400일 때, 600일 때 금액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이미 내 능력 받게 돼요. 그건 이미 벌써 문 닫은 가게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문 닫으면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자기 보증금을 파먹은 거 아니에요. 뭐 1, 2천원짜리 남은 그 돈으로 주인을 빼갈 거고. 그럼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라도 건져야 되니까 빨리 못 내는 거예요. 인수 의뢰가 들어와서 폐업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인수하러 왔어요. 폐업이 많죠. 이제 뭐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문을 닫는 데도 있고, 네, 많이들 힘든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나마 좀 회전이 좀 됐거든요. 폐업도 하면서 오픈하시는 분들도 조금 됐어요. 지금보다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한 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좀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보고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요. 대표님 주변에 정말 이렇게 폐업하는 분들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 뭐 이렇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신 분들 많이 아시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주변에도 매출이 없어서 폐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신발 원단을 제조하시는 네. 분들도 폐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4월 초에도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공장에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있어야만이 공장을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감이 없다 보니까는 자식 같은 기계를 고철로 버리거나 참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 코로나19로 사업장을 지금 긴축 운영 네, 중이신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저희도 3월부터 월, 화, 목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분들 뭐 임금을 좀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깎고 또 수입이 없어서 이제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또 여직원들은 집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있다 보니까는 네. 엄마하고 아들하고 어떤 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우리 직원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겁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급여를 좀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우리 네, 대표님. 일단은 뭐 네. 다 같이 어려우니까는 네. 그걸 갖다가 슬기롭게 같이 아직
뭐 휴직 수당까지는 이용은 안 하시네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면 이제 또 뭐, 휴직 감안을 보내가지고 해야죠. 정부한테 이제 90% 지원받고 그렇게 하던데 정평론가님 네. 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나 인건비는 사실 고정비용 그 중에서도 뭐 임대료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비싸다 다들 이제 그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 폐업 안 해야 되는데 네. 다 이제 폐업이 어쩔 수 없이 다달한 경우 그래도 지금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이것저것 해주는데요.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해주고 있는데 이제 폐업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실은 폐업을 합니다. 잠깐 방송 클립을 봤지만 가게에 많은 뭐 하다못해 뭐 고기 굽는 이런 것들을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철거 비용 때문에 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현재 가장 작은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당국의 지원은 철거 지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 장사를 먹고 사는데 그거 폐업하면 또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지금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지원 컨설팅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은 2월 17일부터 받았고 첫 번째가 3월 16일부터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월 16일부터 전체 예산은 약 276억 원이고요. 소진되면 일단은 이제 끝납니다. 좀 안타깝게 이걸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마도 저 200만 원과 사업 컨설팅 기준으로 하면 약 19,000 개 업체 정도가 저 혜택을 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좀 미달돼야 좋은 거겠죠. 맞아요. 예, 그렇죠. 미달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친다면 조금 더 연장해서 도와줘야죠. 네. 제 주변에 정말 하고 나는 분이 철거해서 이걸 신청해서 뭐 100만 원 얼마 받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만 원 풀로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 신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폐업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혹시 폐업까지 가면 이걸 꼭 신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평론가님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방송에도 소상공인들한 네. 금융 지원 사실 무상으로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저리로 대출해 준대요. 요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5번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그렇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었을 때 이제 1차, 2차 핵심이 역시 소상공인들 지원이었었고요. 근데 소상공인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없이 결국 이제 돈 융자 쪽입니다. 긴급 예. 경영자금 지원이어서 처음 1차가 한 12조 원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서 네. 4조 4천 추가. 그래서 이 16조 4천억 원이 일단은 이제 집행이 돼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봤더니 이걸 은행에서도 이 지원해주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공단 부분은 빨리 다 소진이 지금 됐던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빨리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은행 부분에는 좀 남아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긴급지원자금이 또 이미 빚이 많거나 등급이 낮은 분들은 굉장히 또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으로 좀 16조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어제도 소개드렸지만은 이제 추가로 10조 원 2차 긴급 지원책, 긴급 대출을 또 마련합니다.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 게 금리가 좀 높아요. 1차 때는 연 1.5%인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연 3에서 4%고 1,000만 원 고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에 따라 더 받고 이렇게 덜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일단 2차에 10조 원을 또 편성했기 때문에 좀 긴급한 분들은 1차에서 또 못 받았던 분들은 2차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요건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1357로 전화하시면 안내는 아주 친절하게 일단 해주시니까 혹시 아직도 돈맥경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면 1357로 전화하시면 안내는 우리 정평론가님 설명 플러스 알파를 해주신다는 거 네. 안내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정부의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가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 신용등급이 일단 안 좋고요. 또 연체 기록이 남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가봤자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점별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뭐 하루 벌어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이 그 바쁜 은행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소상공인의 좀 아픔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사무소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있는 맞아요. 것처럼.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일부 프로세스가 개선됐고 소상공인 이제 진흥공단 산하의 소상공인 센터는 거기 가면 바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건 있던데 그게 또 다 소진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방송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고요. 정평론가님 이제 오늘 대표님들이 의견 주셨는데 폐업하고
사실 어디 알바라도 하시려고 할 텐데 알바 말고 그래도 재기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업종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로도 간다든지 네. 고려해야 될 점이 좀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이제 계속 이제 이 업을 하려면 역시 코로나19의 종식이 이게 뭐 가장 뭐 대전제겠죠. 대전제라는 것.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게 좀 큰 그림이기는 한데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꽤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포스트 코로나가 아예 큰 틀에서의 구조를 좀 바꿀 것 같아요. 이게 언택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이제는 배달이라든가 이 온라인 쪽에 어떤 부분을 또 하나를 만들어서 언택트 쪽에 이제 사업을 하게 돼야 되는 그런 식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짜야지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이 짠다면은 글쎄요, 이게 똑같은 좀 힘든 부분이 이제 반복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재기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더 좀 달라진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버티시면서 버티시고, 네. 뭔가 지금 아무튼 정말 코로나19와 전과 이후는 너무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버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폐업은 못하겠다. 그래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투잡을 드시는 이 사장님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 대리 운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통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운전자 자격 검증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운전자 뭐를 하고자 한다면은 검증을 통과한 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한 달 후까지 사람들이 다 밀려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걸 반영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택시 운전이라도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자격 검증하잖아요. 택시 네, 기사님 뭐 옛날에 성관 관련 범죄 같은 네, 것도 그렇습니다. 네. 없애야 되고 막 그런 네, 거. 네, 그렇습니다. 하다면 그게 지금 한 달이 밀려 있다. 뭐 지금 들어가 보시면 한 달 이후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내가 그것조차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한 달 이후에나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생생한 지금 현장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대표님 근데 저 하나 이제 서울시 정책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네. 박원순 시장께서 이 중소상공인들한테 대출만 해주는 거 이거 도저히 지자체장으로서 자기가 마음이 무거워서 안 되겠다. 네네. 아예 무상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2달간 140만 원 네네. 지원이 시작됐거든요. 네네. 서울 시내 소상공인 70% 정도가 네네. 지원 대상이던데 뭐 상당히 파격적이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근데 또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아무래도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 140만 원의 그 돈이 참 소중한 돈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코끼리 비스켓 같은 그런 그 작은 금액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잠시 변동 정도 네, 그렇습니다. 숨만 그래서 트이는, 예.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울시 안에도 이제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서울시 공무원들 로테이션 해가지고 뭐 3분의 1은 나가서 식사하셔서 주변 상권도 좀 살려주시고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국내산 제품들을 좀 구매해 주시고 또 시민청 같은 데에도 좀 소상공인들 그런 장터를 열어가지고 좀 구매를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는 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이제는 직접 구매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대규모 소비 및 구매 캠페인을 막 하자. 네네. 뭐. 맞아요. 이런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론가님, 이렇게 소상공인과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 구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요. 네. 전 지금부터 고용, 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도요. 잘 생각해보면 소상공인 분들의 고객은 누구냐면 진짜 샐러리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노동자 근로자가 직원들. 이게 사 먹는 거고요. 월급 받아갖고 택시도 이제 대리운전도 이게 근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 터지고 2개월간의 임시휴직자가 1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휴직자들이 다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또 이 중에 몇 프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느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싸움은 고용과 일자리 싸움이다. 그것이 결국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평론가님은 정말 항상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또 한번 모시고 최 대표님께서도 또 이렇게 현장 경제 살리시는데 애쓰시다가 저희 방송에 또 한 번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있는데 저도 하나 증언하면요. 저도 내수활성화해서 이제 밤에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씩 모인단 말이죠. 약주 한 잔. 예전에 대리기사님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대리 건수는 줄어드니까 전화하면 금방 오세요. 거기서도 느껴져요. 아, 지금 일자리 하나하나가 엄청 줄어들었구나. 네, 맞아요. 네, 특단의 그렇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역 성공하고 이번에 지금
72일 만에 국락진자가 0명이었거든요. 네. 요거 이대로 쭉 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바로 그렇습니다. 경제복으로 우리 국가 지자체가 모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원 대표님, 정철진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자,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간다 기한이가 간다에서는 근로자의 날 정말 바쁘신 분들이죠. 바로 대형마트를 찾아가서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TV민생연구소의 핫한 코너 간다 기완이가 간다 시간입니다. 아우 뜨거워요. 너무 뜨겁다. 그 정도로 지금 반응이 핫한 기완이가 간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현재 시간이 7시 55분입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일단 이곳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사시사철 바쁜 곳입니다. 특히 평일보다는 주말이 조금 더 바쁘고요. 우리 주부님들이 특별히 좀 애용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감 오셨습니까? 바로 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마트 1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해볼까 하는데, 근데 진짜 오픈을 안 했는데 어떻게 괜찮나? 사실 오픈이 전이 바쁘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 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불은 다 꺼졌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 청소하는 그거 맞죠? 예, 맞아요. 아, 지금 바쁘시죠? 예, 바빠요. 제가 오늘 1일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아버님의 좀 그 일손을 좀 돕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집에다가 진짜 한 대 갖다 놓고 싶다. 야, 요거 집에 한 대 갖다 놓으면 진짜 청소가 와 완전 편하겠는데? 야, 잠깐.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 뽀드득 소리 나다. 뽀드득. 야, 요거. 안녕하세요. 네. 민생. 네.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마트 딱 지금 느낌이 점장님 포스인데? 네네. 맞으십니까? 네. 일단 물건 내린 거를 그 매장에 일단 진열을 해야 돼요. 네. 매장에 진열을 하고 조금 이따 이제 가공품이 와요. 네. 가공품이 오면 가공품을 창고에 일단 옮기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예. 옷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권리적. 여기는 뭐예요? 창고. 추워! 여기 냉동 창고입니까? 네. 세 개만 사야지 오늘. 예. 추워. 정신없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신입입니다, 신입. 오늘 저 다 시키시면 돼요. 네. 예.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따라오세요. 따라오라고. 예. 무섭게 얘기하실까? 옥상으로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려놓고. 이거 그럼 방금 저기 고추에 놓을 때 이것도 같이 내려놓으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한 번 처음 지금 올린 거잖아요. 네. 이게 보통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점심 먹을 때쯤이면 10,000보가 넘어있어요. 보통 하루에 10,000보 먹기도 쉽지 않은데 이미 오전 중에 몇 시간 만에 10,000보를 걸으시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안녕하세요. 간다 기완이가 간다.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예.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출연료를 줘야
유통기한 작업 잘 하시는지 제가 확인해야 돼가지고 하나 좀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못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야, 근데 양이 너무 많다. 너무 크다고. 요리 버거, 뭐 어떻게 다. 조리 버거. 할수 없는 이거 왜냐면 이게 6월 11일 그리고 뒤에가 5월 29일, 5월 30일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띄게 앞에 나와 있는데? 이거 맞네. 이거네. 이거 아니야? 싼 거! 제가 아까 선배님 성함도 못 여쭤봤어요. 저는 전민혁이고요. 어떻게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취업을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쪽에서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갑질 고객분들의 갑질 요런 그런 거 혹시 근데 경험해 보신 적은 있어요? 뭐 그런 일 빈번하게 많이 있죠. 이제 농산물 뭐 수박이든 다 드시고 예,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아 진짜요? 네, 맛이 없어서 다 버렸다. 그러니까 환불해 달라. 또 서비스 직장이다 보니까는 똑같이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신경 쓸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부터 해서 나르고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 또 고객분들 이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까지. 자, 오늘은 마트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체험해 봤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다 누군가에는 소중한 가족이겠죠. 블랙 컨슈머가 되기보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착한 소비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간다 기환이가 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도 불구하고 더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구교연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님 그리고 이진아 이산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여러 번 우리 방송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석탄일, 내일은 이제 노동절, 전 세계 우리 노동자들의 명절, 메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참 메이데이 하면 늘 좀 가슴 벅찬 게 있어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나 세계를 이렇게 운영해 오잖아요. 만들고 모든 걸 만들고. 근데 그들이 인간적인 초도 받지 못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무거운데 더욱이 노동절인데도 내일 일하는 분들이 맞아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이 내일 일 많이 할까 걱정인데 구경팀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게 뭐 사실은 휴일이면 통상적으로 배달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요번에는 연휴가 이게 좀 길어가지고 아마도 뭐 외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뭐 주문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이게 그 사실 배달 라이더 분들은 주로 당장의 수입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사실 그러니까 콜이 더 많냐 아니면 콜이 좀 떨어지냐 이것이 사실 중요하지 이날이 쉬는 날이냐 쉬는 날이 아니냐라는 개념을 사실은 좀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절인데 다 같이 쉬자, 노동자들의 명절, 노동자 역사 투쟁을 기리자가 아니라 쉬는 날 콜이 많구나 하고 오히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예. 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근로자의 날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부터 한번 살펴보면 직장인들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다 포함해서 약 절반가량인 49.1% 정도가 출근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에도 작은 사업장일수록 출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출근 실태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접하는 뭐 보안 경비 시설이라든가 의료 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출근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무급으로 쉬는지 유급으로 쉬는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되게 낮은 것 같고요. 실제로 무급으로 쉰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이라 함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본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인 것은 이제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쉬는 이 날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법률에 이 근로자 날에 대한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 많은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법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니까 근로날이라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노동자 노동절로 부르고 얼마 전에 서울시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부분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법도 노동절 뭐 기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농사님? 실제로 이제 네. 노동자라는 단어를 좀 이제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앞서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실제로 독재 시대라 불렸던 그 시대에 근로자의 날로 부르도록 명칭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노동절이라 부르는 게 더 서울시가 바람직해 근로를 보입니다. 노동으로 바꿨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자 근로자 날 법률도 21대 국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축일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연팀장 나와 계시지만 이 노동절은 방금 말한 것처럼 유급휴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문제잖아요. 프리랜서 분들이랑 일은 분명히 똑같이 주문받고 하는데 이분들 유급휴일 보장 못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보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 범주에 좀 한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빨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이기는 하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특수고용 노동자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금 250만 명입니다. 근데 왜 근로자로 지금 인정이 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팀장님, 좀 이 부분 저도 얘기 들을 때 참 안타까운데 최근에 배달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그분들 사연이 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배달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요새 이제 파트타임 형태로 이제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타다라는 서비스의 드라이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도 이미 서비스 중단되기 전부터 타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2월 달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배차가 많이 줄었어요. 고객들이 많이 줄었고, 특히나 뭐 타다 서비스 중에는 에어라고 해서 공항으로 이제 고객을 데려다 주고 또 모셔오는 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거의 뭐 팍팍 줄었죠. 코로나19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분들도 아예 일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드라이버로 생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은 이 배달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도 최근에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나 사장님들이 대리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으로 막 몰려들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지금 드라이버 노동으로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또 경쟁이 격화돼 갖고 뭐 단가를 또 낮출까봐 약간 또 걱정도 되네요. 그런 것도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뭐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업체가 이제 뭐 그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이제 군중에게 아웃소싱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달 시스템을 갖춰놓은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한 라이더분들 수가 지난 한 2달 새에 거의 한 2배 정도가 늘었어요. 뭐 한 2달 전엔 한 2만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4만까지 막 육박하는 거의 매일매일 막 라이더들이 너무 신기해서 오늘도 늘었네, 뭐 1,000명 늘었네, 막 이런 식으로 볼 정도로. 이거 그러니까 한 4만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죠. 네, 일감 올리고 그렇죠. 얼른 다운받은 거기에서 사람이 그냥 일하고. 말 그대로 전투콜입니다. 전투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직역의 전문 용어 노동자들의 야한이라면 전투콜이다. 네. 예, 근데 팀장님 말씀 주신 김에 우리 배달 노동자들, 특수급 노동자들, 특히 배달 노동자들 산재 가입률 15%, 고용보험 가입률 8.8%. 이거 너무하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산재 많이 생기는 일자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배달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치이고. 근데 산재 15%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그 정부 통계 보면 거의 1%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는데 산재 가입률이. 그러니까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분들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근로자는 무조건 산재, 무조건 사용자 100% 그렇죠. 부담 이렇게 되는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장 쓰면 그냥 무조건 산재에서 적용돼요. 그걸 현장에서 악용하는 겁니다. 사업주들 중에 배달 그 보험료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굳이 너도 뭐 안전하게 타면 되는데 굳이 이거 해야 돼?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제 신청서 종용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지금 나라에서 고용보험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좋은데 근데 사실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고용보험 볼 때 저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이런 게 잘 피부를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해고가 돼야 실직 상태가 딱 정확하게 돼야 이제 받는 건데 근데 이 라이더들은 뭐 콜이 막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거의 없기도 하다가 뭐 또 늘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실직이라고 하는 건 콜 수가 줄어서 수입이 줄은 게 사실은 실직인 건데 사실상에. 근데 그런 거는 현재 개념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언론에서 고용보험 뭐 확대한다 이런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라이더들은 저건 우리 게 아니야.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사실 그런 개념이 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렇겠네요. 그럼 소득 네. 감소 때 유연하게 고용보험이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사고 참 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략 30% 정도가 그 배달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무사님, 이거는 좀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산재, 고용과 같은 이 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가 좀 전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주의 어떤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안전의 의무를 부여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넣었다, 조항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엄청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좀 허무해요. 그래서 고작 거기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라, 뭐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해라, 이 정도의 안전관리 의무란 말이죠.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의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의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좀 더 정말 좀 전면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배달 노동자들은 감정 노동자들이기도 하고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시킬, 그러니까 사업주들한테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걸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오늘 뭐 노동절 앞두고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지적을 제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경 팀장님, 그 군산의 그 배달의 명수, 옛날 군산 상무가 역전했던 야구 역전했던 역전의 명수. 근데 여기 최근에 공공 배달앱이 굉장히 논쟁이 됐잖아요. 그 배달앱 독점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공 배달앱 생기면 우리 배달 라이더들 조금 나아질까요? 그
아무튼 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실 그렇죠. 수 수수료가 있다고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보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구조가 배달 시스템에서는 플랫폼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건데요. 앱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가 소비자와 상점을 연결하는 이제 주문 중개 앱이 있고 우리 보통 쓰는 거 뭐 그쵸. 배달 배달 예. 땡땡 이런 게 그리고 상점과 라이더를 연결하는 또 앱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죠. 예, 뭐 어떻게 배달되는지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딱 주문 중개, 즉 이 소비자와 상점을 연결하는 앱을 공공이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지 주문 중개, 그러니까 배달 중개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 앱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기왕 이렇게 할 거면 주문 중개 포함 배달 중개까지 해서 이걸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주문 중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비스 이 콜을 수행하려면 배달 대행 업체들과 계약을 할 텐데 그 배달 대행 업체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죠. 뭐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뭐 배달료를 적정하게 줘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콜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좀 이 유도를 할 수 있겠죠.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디테일이 빠지면 뭐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공공 배달 앱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역시 잘 제시를 해줬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을 쏙쏙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21대 국회가 꾸려졌잖아요. 그렇다면 팀장님 21대 국회 이것 좀 꼭 법안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들은요, 사실 오늘의 또 이 논점이기도 한데, 이제 근로자의 날인데,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못 쉰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제일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있는데, 어떤 노동자는 노동법 보호받고, 어떤 노동자는 노동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인 건데, 어떤 사람은 적용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네. 노동법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동법을 통해서 배달 라이더들, 특수 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현재 이제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상에서 또 이 특수고 형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보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저는 그것도 더 넘어서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누구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거기에는 왜 배달 라이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건가? 근로기준법상으로 보호하면 휴게시간, 뭐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 사실 보장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시간으로 이 근무 시간이 다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거 적용하려고 하면 아주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IT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왜 노동법을 언제까지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둘 것이냐. 이 문제를 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필요한 말씀 오늘 너무 다 해주신 깔끔하게. 것 같아요. 네, 노무사님,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노동 존중, 노동 개방 노무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더 넘어서서 근로기준법까지도 배달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저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교현 팀장님, 이진아 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스페셜 방송으로 뵙고요.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